오전이든 저녁이든 이게 답안지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오전반 답안지 낸 인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답안지를 안 낼까? 본인 이름 써서 내는 것도 아닌데 답안지. 그렇죠? 가명 쓰면 되죠. 에이, 합격 이렇게 써서 내면 되죠. 못하러 본명을 써. 그냥 합격 그러면 되죠. 답안지에다가. 자기만 알면 되지. 이게 답안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지를 푸는 거하고 그냥 하고는 긴장도가 달라요. 그래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창피도 하고 그러니까 긴장해서 풀고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푸셔야지. 뭐 그럴 거면 집에 가서 풀지 뭐. 그렇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누워 풀지. 그렇잖아요. 다 이게 훈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갖고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하여튼 올해는요 제가 어느 학원이든 지금 마찬가지인데 십몇 년 중개사 강의했는데 올해처럼 공부 안 하시는 해는 처음 봤어요. 진짜 공부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야, 올해는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공부 안 하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합격생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하세요. 너무. 와. 동영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끊잖아요. 매일 돌아서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은 10명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학원도 그래요. 1년치 연애 듣고 학원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책을 그대로 밑줄도 안 긋어요. 그리고 팔고 막 이렇게. 부득이한 사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학원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다 사정이 있겠지만,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접수까지 했다면 코피 한번 터져보고 말이에요. 인생에서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옛날에 신림동을 떠날 때 공부를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상황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기회가 다시 오질 않아요. 그래 공부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냐 말이지. 뭐 주위 사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왜 공부를 이렇게 공부만 못하게 만드냐고. 이 공부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투덜투덜 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적기예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몇 번 해본 적도 있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을 보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코피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뭐 가끔 이제 뭐 판검사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보고 소식 듣고 그러면 그런 건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기회를 날린 거, 시간이 있을 때 그거를 차버리고 기회를 날린 거, 이건 가끔 후회를 해요. 제가 원래. 뭐든지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요 제가. 강의할 때. 네, 감사합니다. 네. 28번. 등기의 효력. 1. 신축 건물 소유자가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전용할 의사.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걸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하게 되고 표제부 등기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축 건물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 돼요. 구건물 등기부를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2번은 이중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명인이 달라요.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인이 달라. 그럴 때는 먼저 즉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3번은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해.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매수했고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서류를 넘겨받아서 등기소를 갔는데 인감증명이 3개월이 지났대. 그래? 그럼 매도인한테 가서 다시 떼줘야 되겠죠. 매도인이 6개월 동안 해외여행 갔어. 나한테 부동산 팔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갔어요. 돌아올 때까지 인감증명 못 떼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난 그 인감증명을 싹
위조해서 싹 냈더니 등기 직원이 모르고 딱 해줬어. 유효란 말이지. 등기 자체는. 문서 위조에 대한 은팔짓하는 건 별거의 문제고 그거는 유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가 되는데 그게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해. 그럼 예외적으로 유효. 이렇게 됩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즉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미등기 부동산을 사가지고 보존등기한 사람. 원래 보존등기는 그 보존등기한 사람이 원시 취득자다라는 추정력이 있죠. 근데 깨지는 경우 보존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깨지죠. 대표적인 게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 토지 보존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 추정력 깨져요. 또 하나가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고 보존등기 명인이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두 사람의 주장을 합쳤을 때 보존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되겠죠. 5번 X. 자, 29번에 대리인.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요.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은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하고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 행위, 즉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죠. 처음 행위는 못한다 그랬고요. 3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는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은 대리 행위가 의사표시 흠결, 하자, 사기, 강박, 착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을 때에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원칙이죠. 다만 본인과 특정한 행위를 위임을 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 무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116조 1항과 116조 2항 여기 있었죠. 5번 복수의 대리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 각자 대리. 따라서 두 번째 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대리한다라고 해야죠. 각자 대리한다. 5번이 틀렸네요. 자, 30번 유치권 소멸 사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엔드 존속 요건이라 그랬어요. 다만 조심하실 거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점유권에 타잡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을 받으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그런 예외는 있습니다. 이번 목적물 멸실되면 유치권 소멸해요. 근데 가치 변형물이 있어. 유치권 소멸해요? 물상대위 인정돼요? 물상대위 인정 안 되니까 가치 변형물이 존속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래야죠.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유치권은 부정성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진 않아요.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죠. 5번은 뭘 말할까요? 두 가지가 있죠.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즉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채무자의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31번. 자, 1번. 매매계약의 효력 중에서 잘 나오는 조문들. 그 중에서 첫째. 어느 한쪽에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면 상대방도 뭐가 있는 걸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추정한다죠. 추정한다.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예요. 본다가 아니라. 1번 틀렸네요?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어요, 제가. 2번. 과실은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인도 전 매도인이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부터 인도를 받았다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겠죠. 왜? 과실을 누가 수취하니까? 매수인이.
2번이 답이죠.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번 대금 지급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디예요? 어디서 지급해요? 매도인 주소지죠. 그게 원칙이죠. 인도 장소가 아니라. 인도 장소는 어떨 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인도 장소입니다. 3번도 틀렸죠. 대금 지급 장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어디다? 매도인의 주소지. 이렇게 되죠. 4번 인도전 과실은 매도인, 인도 후 과실은 매수인. 단 인도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매수인 그랬죠. 근데 대금 전부 지급했다는 말 없으니까 매도인한테 그래야죠. 5번은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어. 그럴 때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전부 지급 거절,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지급 거절 이렇게 되죠. 근데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는데 전부 지급 거절이니까 틀렸죠. 예? 전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는 전부 거절,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을 때는 일부 거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 조문을 조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답은 2번. 답 고르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2번에 1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범죄행위 효력이 발생하고요.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지요. 장래 효력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2번 조건 성취가 미적한 동안에도 그 조건부 권리를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죠. 4가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3번은 반신의 행위라고 해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반대 당사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죠? 반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4번은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거 뭐죠 이게? 기성. 기정조, 기해무. 따라서 기성조건이 성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러죠? 5번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은 채무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기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추정한다. 틀린 것은 2번. 자, 33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세 가지가 있죠. 201조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직권. 200이죠.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선의점유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렇죠? 악의나 선의점한 폭력, 은비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없고요.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선의 자주,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배상하면 되죠? 악의가 있거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배상해라. 반면에 이거는 선악, 자타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목적물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다.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증가액 또는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간단히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기본 뼈대죠. 기억,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되죠. 근데 권원 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 그럼 선의 추정은 깨져요? 아니에요. 권원 없는 점유라 하더라도 그 권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깨지는 거예요. 원래 선의 자체가 권원이 없는 놈이에요. 없는데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한 거예요. 남의 거를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선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선의가 깨지진 않습니다. 남의 거라는 걸 밝혀졌고 그걸 알면서 점유까지 밝혀져야 선의 점유 주장이 깨지게 됩니다. 기억 틀렸네요. 니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선의 점유자란 뭘 말하는 거죠? 이거?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뭐가 필요하다? 정당한 근거까지를 선이라고 말하죠.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까지를 선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게 있었죠? 유치권이나 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가 아니다. 선의 점유자라는 건 어떤 물건에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권리가 유치권이나 질권이야. 이건 선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질권은 제외. 예? 네? 디귿.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필요비 중에서 뭐는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통상 필요비. 그냥 필요비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따라서 디귿 X. 리얼. 유익비라고 돼 있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출액하고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34번. 건물 임차인이 병에게 전대하는 것에 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 적법 전대. 임대. 전대. 동의. 첫째, 직접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때 직접 권리 갖는다는 게 뭐예요?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차임 청구가 우선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요는 보호장치에 갑을이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땐 그 해지 사유를 통지하라. 건물 전차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토지 전차이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차인 보호장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법전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1번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존속하죠. 갑, 을 간의 임대차와 을, 병 간의 점대차가 병존. 2번 을, 병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질 거예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 여기 보세요. 요 놈이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인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 갑에게. 이때 부속물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얘가 임대인 동의받아서 부속시킨 경우. 두 번째, 얘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또 하나가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조건 세 가지. 임대인 동의받아서 전차인이 부속시킨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한 경우, 임대인 동의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세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옳은 지문이네요. 4번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둘이 합의로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보호. 4번 X. 갑,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이 전차권은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소멸해요. 예? 그게 원칙이에요. 전차권은 임차권의 타자본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해야 되지만 예외 두 개. 둘이 합의로 종료시키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X. 5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해. 합의 해지가 아니라 일방적 해지. 뭔 이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통지하라고. 통지하고 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통지. 을이 2기상 차임을 연체해. 그래서 갑이 해지를 해. 이렇게 임차인의 2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예외죠. 5번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4번. 자, 오늘도 끝이 보입니다. 자, 시간 참 잘 가요. 네. 여러분하고 올해 1월달, 작년 11월 지지고 볶고 한 게 벌써, 그쵸? 10달이 됐어. 어이구, 징그러워.
35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 전세권이 성립한 다음에 보세요. 갑수 땅이 전세권이 있어요. 이렇게 전세권이 성립한 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 물권이라고 그랬죠. 임대차와는 달리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쓴 게 그래서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 신소유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존속한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은 네, 조심하셔야 될 조문 중에 304조 1항이 있어요. 뭐죠 이거?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얘가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을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304조 2항까지 있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됐죠? 최장 10년.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단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이 있죠. 312조, 313조 조문 확인하세요. 4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보통 함께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 이때 채권 양도는 통지하고요. 전세권 양도는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고요. 어쨌든 함께 양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5번은 단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예? 원래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양도해야 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4번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예외 가능하다. 두 가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하고 또 하나가 기간 중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 특히 기간 중 조건부 양도 요거 기억하세요. 그게 5번이죠.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X. 조건부란 말이 없으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 요런 말이 없으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요 5번의 양도 앞에는 확정적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부란 말이 없으면 그 양도 앞에는 확정적인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에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판례도 전세권은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채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으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보니까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호수 계좌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고 그게 수리가 됐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수리한 때. 근데 이 수리할 때 잘못 기재됐어. 따라서 아무리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수정 요구에 의해서 잘못 기재된 전입신고서가 제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좀 억울하겠죠? 임차인.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괜찮죠? 가장 임대차만 아니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채권을 우선 면제받을 목적으로 실제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가장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 적용 안 되죠. 3번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외가 있었죠.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하고 세 가지. 그건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 보세요. 갑소유 주택이 있고요. 법인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이 상태에서 팔았어요. 예, 임대인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야 주택양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이 적용되겠지만 법인이 임차인이니까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갑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갑의 법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 잘 이해하세요. 주임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죠. 주택 양수인은. 그러니까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 이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36번 공유. 공유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 뭐로 할 수 있죠?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원래 안 되죠, 이거. 어느 공유자도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된다. 또 하나가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임대하는 거. 그렇죠? 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예? 임대하는 것도 관리니까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뭐가 된다? 관리. 따라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1번 옳은 지문이죠. 단 이 경우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갑이 3분의 2가 있고요. 을이 3분의 1이에요. 이 갑이 이만큼을 단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거 갑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야죠. 자기는 사용 못하니까. 그렇죠?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이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쳐요. 효력이 미치지만 얘가 이걸 쓰기로 정했으니까 못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내가 못 쓰니까 나한테 산행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해라. 청구할 수는 있어야죠. 2번 X.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죠. 자, 3번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 인정됩니다. 4번은 갑, 여기 보세요. 갑, 을이 이렇게 공유한 부동산을 제3자가 무단으로 지 이름으로 전부 등기했어요. 그럴 때는 갑, 을 모두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을 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아니라 요 놈이 지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어. 그럴 때 을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그렇죠? 조금 다르죠? 제3자가 등기한 경우하고 공유자가 등기한 경우하고 또 얘가 얘 동의 없이 팔아먹고 요 놈 이름으로 단독 등기. 이것도 다르죠? 이럴 때 얘는 요 놈에 대해서 전부 말소가 아니죠. 이때도. 왜? 요 놈이 팔아먹었으니까. 자, 그럼 세 가지
제3자가 무단으로 단독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가 단독 등기하거나 공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단독 등기했을 때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요놈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니까. 그렇죠.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 때 원래 공유물 분할 협의나 분할 소송 모두 다 공유자 전 원이 참석해야 되니까 분할을 청구하는 1인이 한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 전 원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불러요. 처음부터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소송을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말도 씁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2번. 38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고 을 소유 X 부동산에 가등기 갑이 있고 담보가등기 그 후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담보가등기고 저당권이죠. 1번 갑은 변지가 도래한테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본등기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라. 1번 X. 청산평가액은 꼭 객관적 평가액에 상할 필요가 없죠.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3번 얘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뭐 할 수 있어요? 청산기간 내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청산기간 내하나요.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어때요? 을은 어때요? 얘가 청산금을 안 주면 설령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얘는 돈을 갚고 가등기 맞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지나거나 목적물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켰을 때는 안 돼. 그게 아니라면 돈 갚고 가등기 맞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경매 넣게 되면 이건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래서 전부 소멸하고 순위 배당. 전부 소멸하고 순위 배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X, 옳은 거 3번. 자, 39번. 자, 우리 외운 거 이제 써먹어야 될 때가 왔어요. 키워드로. 갑이 지상권 또는 법정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보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자, 키워드가 보여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플러스 대지만 등기 법정사건 인정 안 돼. 답 1번이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우리 1년 동안 외웠던 거 나왔어. 드디어 써먹을게. 너나 외웠지 자식아. 난 지금 헷갈린다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플러스 대지만 등기 법정사건 인정 안 돼. 됐죠? 2번은 305조 법정사건 보세요. 갑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토지만 팔았어. 305조 법정사건이죠. 네? 누가 법정상권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3번은 366조 법정사건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인데 이게 실행됐어. 법정상권 취득하지요. 366조. 4번 갑의 아버지인 을은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갑을 남겨두고 사망했으니까 상속인 갑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 5번 갑이 자신 소유인 A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터잡아 이미 경매에서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는데 설정 당시 이미 갑이 건축 중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어요. 예. 원래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이럴 때는 된다 그랬어요. 네, 됐지요? 고민할 게 없어요. 네. 아이고 쉬워라 이런 거.
이런 거 나와주면 우리 너무 좋아. 그렇죠? 남들 다 고민하고 있어. 10분 동안 막 쳐다보고 막 그림 그리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우리는 딱 키워드로 요놈 딱 골라내면 돼. 아시겠죠? 너나 해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제발 도저히 모르겠으면 5, 6월달 지상권 거기 관습장 지상권 제가 한번 쫙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거기 쫙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외우면 돼. 몇 개. 자, 유동종 무효 매매 40번 이제 이거 보고 집에 귀가하고 나서 복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주무시지 말고. 네. 전화번호를 제가 다 받아야 제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다 받아야 2시나 3시쯤에 공부하시나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할 텐데 답이 올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뭐 이렇게. 자, 유동종 무효 상태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내에 토지 거래 확인을 받자. 각과월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6일? 허가 전 거래하면서 야 추석 다음 날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자 그랬어요. 근데 이달 말까지 어찌어찌해서 못 받았어. 여전히 유동종 무효라 그랬죠. 불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못 받았어요. 아직. 바빠서 허가 신청 절차하러 못 갔어. 그래서 언제까지 허가를 받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동종 무효 그랬습니다. 불허가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만 했을 뿐이에요. 이럴 때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유동종 무효다. 1번 틀렸죠? 조심하세요. 2번은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도 무슨 해제는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 특히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랬었고요. 3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3개. 뭐가 있었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또 하나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 외우세요. 요거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는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도 나옵니다.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4번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이미 계약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습니다. 4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5번은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거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틀린 건 1번. 자, 3회차쯤 가니까 1, 2회차 때 나왔던 것들이 지문은 아니더라도 그 파트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4회차까지 가면 160문제인데 결국은 반복되는 것들이 한 80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테마가. 그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꼭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좀 꼭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